자, 안녕하세요. 대치물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은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학기 내신을 겪으면서 당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냐고, 학원뿐만 아니라 학습 스타일도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방향성 잡는데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기점으로 2학기 때는 조금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내신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기간으로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넘어가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이제 이번에 어머님들이 이제 다른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를 겪으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 아이들이 첫 번째 진도에 많이 허덕여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 같은 경우가 중학교와 다른 이제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당황성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한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가는 교재라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나가는 과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진도상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중3 같은 경우 같은 저희가 시험을 겪을 때는 시험이 영어가 없거나 아니면 서술형이 대부분 이제 없고 객관식화로 시험을 아이들이 익숙해지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제 30% 비중이 넘는 이제 내신 서술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생각만큼 중학교 때보다 영어가 이제 성적이 탄력을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하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우리 아이는 수시를 준비해야 되나 정시를 준비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뭐 수시나 정시 이제 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른 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이제 수시를 목표를 하던 정시를 목표를 하던,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시와 수시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같은 경우는 내신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뭐 양재고라든지 아니면 상문고라든지 몇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에서 70%의 비중이 모의고사 지문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상고라든지 휘문고라든지 이제 그 등등의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연계 교재, 외부 교재를 통해 가지고 내신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보다 우리가 수능 독해, 수능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에서조차도 조금 힘들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던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다 수능 독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신 준비할 때도 아이들이 참 허덕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시간에, 타이트한 시간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거기에 갑자기 수능 단어도 외워야 되고 뭐도 외워야 될 시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면서 그냥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독해 수업 그 해석 중심으로 쭉 나가는 수업들을 그냥 마냥 듣고만 있으면, 아이들이 3등급 이하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지문을 익혀서 문법화 구문시키기도 어려운데 단어도 모르고 해석도 좀 버겁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앉아서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학원 시간이 좀 길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어 같은 경우가 그 단시간 내에 길게는 6주 아니면 짧게는 4주 동안에 영어 내신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만큼의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수능 준비, 즉 수능 어휘라든지 수능 독해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등급을 1에서 1.5등급 영어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서초동 쪽에 있는 상문이나 양재라든지 서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지금 한 38개 지문이 2배로 떼서 70개 지문, 다시 말하면 작년과 올해의 영어 지문들이 모의고사 세트가 2세트가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지금도 많은데 고2 때는 그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능 독해가 조금 더 되어 있고 해석이 편한 친구들은 그냥 내신 기간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수업을 들을 때 해석 쫓아가기도 바쁘고 어휘 쫓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겨울방학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수능 독해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학생들이 느끼시기에 학기 중에는 사실은 코로나라고 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시간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잡고 언어 잡다 보니까 내신 하다 보면 또 내신 그다음 또 기말고사 들어가고, 중간과 기말 그 끝난 텀에 잠깐 뭐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뭐 2주 시간 있어서 뭐 한 주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풀어주고 그 시간에는 뭐 딴 거 조금 부족한 뭐 과탐이라든지 아니면 수학도 한 과목 더 넣고 하다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말 영어에 투자할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과목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영어만큼도 겨울방학 이 2달에서 최대 뭐 시험 끝난 12월 중하순부터 뭐 3월 초까지 넉넉 잡아 그 3개월 동안 그 영어 공부하는 걸로 내년 1년 농사를 다 진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올해 많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수능 독해 유형이 좀 바뀌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EBS 70% 직접 연계였기 때문에 지문을 보다 보면 익숙한 지문들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EBS 연계율도 50% 떨어졌지만 간접 출제 100% 떨어졌기 때문에 1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지문들이 저희 수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이나 9월 모평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시험을 봤을 때 모든 매체에서 영어에 대한 그러한 기사가 많았었는데 당연히 올해 모평에 뭐 국어, 수학 같은 경우가 변별력 있었지만 특히나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뭐 패턴 아니면 모평에 문과생들이 특히 비상이 걸려서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사실은 뭐 거의 대다수가 80%가 뭐 80, 90%가 이과생이 잡고 있고 마찬가지로 EBS 연계가 줄다 보니까 영어 난이도도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그 비중이 사실은 비중이 확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다음 배우리 알 수 있겠지만 2021년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2%나 됐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6월 이번에 시험 보니까 1등급이 5%에서 6% 반 이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 때부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어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걸 생각했는데 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건 사실 여기 중에서 또 2, 3%는 다 재수생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학생들 3학년 아이들이 비상 걸린 거 영어는 조금 만만했는데 이제 영어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졸업생들이 하는 얘기가 영어도 끝까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영어를 놓치다 보니까 막판에 영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힘들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은데 시간은 되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겨울방학인 이용해서는 최소한 모든 과목의 비중을 했을 때 20% 정도는 그래도 영어에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집중적으로 준비한 거에 따라서 2학년 내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수능 독해 준비가 완성돼야 된다. 공부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휘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거가 된 친구들은 제가 확실하게 대답하건데 1학년 때보다 반드시 내신 성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독해 반드시 개번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독해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신에서도 저희가 준비할 때 변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빈칸 추론 34번, 34번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제가 요즘 잠깐 수능 추세를 보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가 보이면 해석하고 흐름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어휘의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독해는 굉장히 평이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감이 살아있거나 대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휘가 많이 어려워졌어도 그냥 술렁술렁 조금 넘어가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독해가 평이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갔을 텐데 영어 공부가 덜 됐어. 어휘가 좀 부족해. 그런 친구들은 처음 주부터 어휘 때문에 막혀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사실은 문항, 킬러 문항이 34번, 33번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 수업하다 보면 얘들아 요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 이거야. 라고 해서 중요한 키워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추세가 뭐냐면 명확한 해결 방법 문장이 없어요. 그냥 전체를 다 해석하고 거기에 언어적인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 그래서 통합사고력을 요하는 영어 지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다음보다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독해력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문들을 많이 익혀보고 그리고 그런 걸 서머리하는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 즉 29번, 앞에 사실은 1번부터 17번까지의 리스닝 문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서 다 맞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18번, 18번부터 그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주제라든지 그 등등의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맞고 그런 부분 준비가 다 끝났으면 사실은 뒷부분에서 등급을 갈리는 29번에서 40번 문항 요것들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다른 것들이 길지 않은 문장, 급변이 심한 문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물론 해석 중심이 아니라 아까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외워내고 분석하는 것들은 제가 3, 4등급 그 이하의 아이들 친구들은 붙잡고 해석을 시키고 구문 분석하고 클리닉 때 불러서 해석을 써보게 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흐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뭔데? 그래서 이 내용을 한두 장 문제로 써머리했을 경우에 어떻게 네가 풀어낼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수업 해석 때 다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해석은 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해놓고 배경 증시만 사실 정리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언어에서 또는 우리 영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얘기, 현 상황의 추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배경지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 배경지시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익혀놓을 수가 있겠죠. 자, 방학은 기본기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문장이 고2 때 늘어가면 굉장히 문장이 한 1.5배 길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고3 되면 이제 2배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은 지문이 길어지면 일단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길어진 문장도 거침없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문장 해석의 연습. 끊어읽기가 혹시 되는지 제가 체크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끊어읽기가 되면 해석은 되는지. 자, 그러면 해석이 어느 됐어? 그럼 그걸 다시 더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지, 흐름을 분석하는지, 그걸 계속 그런 흐름의 연습들을 많이 해줘서 눈으로 고급 어휘와 길어진 문장의 그런 이해도를 완벽하게 익혀줘야 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1, 2등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활용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채우고요. 자주 틀리는 문항들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이 빈칸 추론이 가장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지만 이과생들 중에는 특히나 주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플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회화 중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일지불일지에서 굉장히 미묘한 실수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별로는 자주 틀리는 문항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부족한 그 문항들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이제 방학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빈칸 추론을 일단 기본 중심으로 해서 독해를 분명히 잡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외부적인 다른 외부들을 지문들을 다룰 건데요. 문제 푸는 건 사실 다 똑같아요. 문제 푸는 건 사실 아이들이 뭐 해야 됩니까? 미리 일단 숙제를 어느 정도 해와야겠죠. 한 번이라도 지금 읽고 와야지 저랑 수업을 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숙제 해와, 그리고 답 쓰고, 그리고 사실 끝나면 그건 사실 인강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님들도 말씀하시는 거. 숙제는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고, 학생들도 문제는 풀어서 맞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찝찝함이 남아있던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뭐냐면 대충 풀고 확신이 없게 푸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 같은 경우는 단문을 주어주고서는 우선은 쉽게 아이들이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앞과 뒤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독해력과 내신에서 같이 이제 백업 받을 수 있는 이제 문제 유형들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이제는 조금 더 긴 짐을 통해서 저희가 수능에 대한 빈칸을 맞는 건데 흐름 쭉 한번 저랑 한번 먼저 미리 숙제를 통해서 읽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될까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늘 숙제를 제가 해주는 거. 눈으로 푸지 말고 답은 틀려도 상관없어. 대신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의 핵심을 밑줄은 쳐와. 답은 틀리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영어는 똑같은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EBS 수능이 직접 연계로 나왔을 경우는 있지만 올해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연계로 다 바뀌었고요. 영어는 반복적인 지문 출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 오답을 똑같이 보고 답을 외우는 건 필요 없는 거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인 거고, 아이들도 그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건데,
자, 빈칸처럼 봤을 때 뭐다? 이런 밑줄을 쳐놓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통해서 빈칸에 요약되는 부분에 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얘들아 지금 보니까 본문에서는 쉽게 니드라고 나왔고 쉽게 센트럴 나왔어. 센터라는 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심이었고, 니드는 필요한 거 당연한 건데, 이러한 어휘가 자 지문에서는 보기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자 필요라는 것이 약간 부산물로서 변형이 되고, 중심이라는 게 관료, 그다음에 중앙정보로 약간 변형이 돼서, 자 중학교 때 어휘가 보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어휘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은 거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방향 설정을 한번 봐준 거고요.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문에 대한 반복 출제는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 문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려운 문장이 만났을 경우에는 그 구문을 활용해서 이제 문법을 배우는 거지, 문법을 따로 배우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단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방대한 단어를 외우기보다 하면 사실은 반복 안 되면 또 까먹고요. 아이들은 또 영어 하다가 단어 외우다 지칠 거고, 단어는 늘 우선순위에 밀려 있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 내 키워드를 중심으로만 일단 정리를 해서 그 단어는 자기 개인 수첩에 적어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걸로 어휘를 만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비고등학교 2학년 다른 과목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내야지만 겨울방학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느냐. 독해는 29번에서 40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 빈칸 추론에 해당되는 유형별 흐름 분석, 기출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특히나 혹시 양재고 있는 분들, 아니시면 상문고 친구들, 저 그런 친구들, 숙명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21년 아니면 작년 거, 2021, 올해 거겠죠. 내년에 있으니까요. 올해 모의고사를 풀면 그거는 100% 반드시 내신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 지금 현재겠죠. 올해 봤던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는 반드시 풀어보자. 근데 풀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겠죠? 거기는 어휘 정리만 돼도, 거기는 어휘만 외워도 내년 모의고사, 즉 내년 내신 시험에는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외워놓고 그러면 내신에 임하면 그래도 조금 눈에 보이는 지문들이 보일 거고요. 따로 어휘를 외우지 않아도 조금 내신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어법 같은 경우는 물론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론 수업 저랑 들은 친구들 있을 거 있고 많은 게 있긴 한데, 방학 같은 경우에 뭐 이것저것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를 통해서 문법의 심화와 이제 서술형 다지는 건 어떻게 하느냐,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수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그 구문 분석을 통해서 문법을 들어갈 거고요. 어법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매번 40문제씩 숙제를 나가고 거기에 대한 오답들 같이 공통적으로 풀어내는데, 어법은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물론 숙제를 주고요. 다 개별 체크, 클리닝을 통해서 오답이 들어가는 거라서 공통적으로 물론 틀리는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수업을 대표적으로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다 각각 발로 오답 다 틀리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 경우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틀리는 시간, 틀리는 거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오답 관리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오답은 들어갈 겁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지문의 단어 암기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또한 단어 중 하나 선택해서 단어 외울 건데, 사실은 단어는 그날 외우면 아이들이 오늘 외우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자, 그럼 단어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120개 단어 시험 볼 거고요. 전 시간에 봤던 120개 또 시험 한번 볼 겁니다. 계속 크로스 체크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와서 시험 보는 건 240개지만 그중에 오늘 새로 보는 건 120개 주관식. 다시 말하면 영어조였으면 뜻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 시간에 봤던 단어는 120개 어떻게 본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이 뜻이 뭐야 라고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체크하는 걸로 들어가서 총 단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크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2번 정도는 외울 수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고 뜨르륵 까먹는데 이렇게 객관식하면 그래도 50%에서 70% 이상은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귀찮은 부분이지만 어머님들도 아시고 저희 학생들도 아죠. 단어가 바탕이 돼야 되지만 독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훈련 들어가면 되겠죠. 자,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9번부터 40번까지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 부분 굉장히 신경 써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거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간 내에 아이들이 전반적인 어떠한 주제라든지 일치라든지 그 등등의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매 시간 미니 테스트 10분에서 20분을 통해서 어쨌든 전 유형 하나씩은 다 접근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체크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빈칸투론 글의 순서 집중 분석해서 들어가는데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요거 교재한 저랑 제 교재만 2권 정도만 풀어보고 흐름을 잡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자신감 있게 풀어나는 좀 자신감 바탕 위에 기본기가 쌓이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에서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힘드니까 피해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수능 그 안에서 우리가 흐름만 잡으면 어느 정도 빈칸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떼서 수업 물론 부족한 친구들은 해야겠지만 자, 수업 시간 내에 3시간 시간은 사실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쓰는 그 시간이라서 기출문제 40문항 나가고 숙제 혹시 못 해왔다. 그럼 남아서 하든지 클리닉 때 다 해서 다시 와야겠죠. 왜? 오답을 하고 제가 봐주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풀려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숙제를 통하면 그 숙제를 통해서 개별 체크 들어가서 오답 고치는 걸로 저희가 메이크업 할 겁니다. 그리고 감이 아닌 정확한 접근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답이 그냥 그거야 라가 아니라 답이 왜 그런지에 대한 윗줄. 다시 말하면 is와 are 차이점 같은 경우는 뭐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잡아주면 어법은요 총 10개의 챕터들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수능 어법만 나옵니다. 지문만 변형될 뿐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것,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분하는 것, 그 외적으로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좁은 문법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기출문제, 다시 말하면 한 400문제 정도의 이런 어법만 풀어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꾸준히만 하고 성실히만 한다면 어떤 문제를 요하는지 어떤 핵심을 요하는지 사실 눈에 보일 거라서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 통해서 아이들을 확실하게 이제 이론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은 숙제를 하고 제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풀어내는 그 과정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 흐름과 그 과정은 저랑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고 아이들이 그 개별적으로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소화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클리닉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만큼은 아니면 전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했던 단어 다시 한번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신에 좀 탄력을 받고 싶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나 시험에 나올 거 미리 선생님께서 좀 진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단어를 체크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독해라든지 어법, 수업 시간에 오답이 체크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하는 등 오픈 클리닉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한테 되게 좋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학생별로, 학부모별로 시간을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질문 및 부족한 유형을 다시 점검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본인이 채점을 해서 틀리는 것만 싹싹 질문하고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렁이는 뭐 여자친구들이든지 아니면 잘 못 챙기는 남자친구들은 그런 시간대, 클리닉 시간에 와가지고 저랑 이제 1대1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하고 아니면 질문할 수 있는 식이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숙제가 늘 미진하고 숙제가 부족한 친구들은 와서 제가 숙제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오답 체크까지 그래서 아이들별로 자기 맞춤식으로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저랑 하던 다른 학원이 사던 뭐 하던 간에 어머니께서 계속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영어도 이번 겨울방학 3개월 아니면 최소 2개월 그때 아니면 사실은 내년도에는 더 영어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2학년 되면 내년은 더 바쁠 거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행사 같은 경우도 좀 있다 보면 사실은 내년 제일 러프했던 5월 해도 학교 행사 쫓아다니면 좀 바쁠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보다도 2학년 때 영어의 내신 범위가 모든 학교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하느냐고 영어가 조금
손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영어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친구들도 있으니까 올해 지금 겨울만큼은 정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영어 단어만이라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도 풀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올 겨울방학 때 얘가 영어를 시간을 내서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그 외적으로 부족한 빈칸추라든지 그러한 킬러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면 그거를 갖다가 내년 1년 조금 농사를 짓는데 탄탄하게 조금 더 갈 수 있고 아이들보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물론 예비고1, 예비고2, 통합수능 독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아실 거예요. 영어는 레벨별로 넘어가지 사실 1학년 수업, 2학년 수업 사실 그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오픈 시간을 활용하지만 우리 학생은 예비고1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비고2고 고3이지만 조금 뭐 1등급 애들과 아니면 고3 애들과 아니면 고2 애들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단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독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3 애들이든지 고2 애든지 제가 수업을 막 1대1로 하는 그런 수업보다도 그냥 아이들이 시간 내 문제 풀고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는 걸 더 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서 저희가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열려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열린 수업의 늦에 그 외적으로 혹시라도 우리 애가 이 정도인데 이 실력인데 어떤 수업이 더 맞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저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조절해서 아마 이렇게 반을 넣을 수 있으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바쁘시겠지만 사실 또 머리도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번 겨울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근데 가장 염두에 두실 부분들은 제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물론 수학 너무나 중요하니까 수학 잡고요. 그다음에 국어 잡고요. 아이들 예비 내년도 겨울방학에는 영어 하긴 하겠지만 그때는 수능 공부 준비하느라 조금 더 바쁠 수 있으니까 올해만큼은 조금 영어에 그래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 더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그다음 학생들도 분명히 알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만 내년이 좀 편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이나 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